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제11강, 자, 프로젝트 2단계 중에 마지막 2단계 앞에서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영역별 통합교육이에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을 그 한 토픽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활동 시간도 그래서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새로 바뀐 누리 과정을 여러분들은 면밀주도하게 다 알고 있어야 이걸 보면서 이건 어디에 넣어야 되겠다, 어디 활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그 토픽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언어입니다. Language Art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의사소통에 관한 거죠. 자, 상호협동적인 학습 활동과 토의에 있어서 자, 말하기, 듣기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어린들은 읽기, 또 여러 가지 쓰기, 이게 다 들어가는데, 자, 우리 교육 과정이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또 이제 그 책에 그 책 읽는 거 하고 이제 책에 관심 갖고 또 이야기 만드는 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우리 리트레시라는 것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시고, 통합교육에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는 편지 쓰기, 이야기 쓰기, 시 쓰기, 또 기록하고 묘사하고 기사 쓰고 동시 동화 수수께끼, 이런 거 다 동화 동시 이야기 나누기, 낱말 문장 쓰기, 낱말 문장으로 이게 이제 쓰기에 들어가고, 또 말하기도 들어가고, 또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이런 것들을 또 했는 것을 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한 것을 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이제 의사소통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네 가지 기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수학, 매트매틱스인데, 여기는,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이제 이거 기초적인 자료 수집 결과 나타나게 할 때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하잖아요. 원형 도표도 하고, 막대 그래프도 하고, 또 파이 도표 뭐, 이제 하고, 비율 자료 또 서열화하는 거, 수세기, 수개념 알기, 1:1 대응 패턴, 또 비교, 분류, 측정, 계산, 전부 다 수학이에요. 수학적 표현이 자, 이렇게 통합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연구는 우리 소셜 스터디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사하고 지도, 또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거, 전문가와 면담하고 이제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연구에 들어가고, 또 과학 사이언스에서는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이제 그 수학적 측정 말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또 분류도 수학적 분류 말고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예측과 관찰하고 비교하고, 실험에서 측정한 것을 또 비교하는 것도 과학적 탐구죠. 또 그 다음에 예측하고 발견에 대한 그런 기록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미술에는 그리기, 색칠하기, 조각하고 인쇄하고, 또 모형 만들기, 뭐 콜라주, 스케치, 스크래치, 또 꾸미기, 모자이크, 뭐 접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트는 그야말로 우리 창의적 이제 표현하기에 어디에 들어가죠? 미술 활동으로 표현할 활동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음악, 그 뮤직인데, 여기도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음악 활동으로 표현한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신들의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걸 또 다른 걸로 개사를 하고, 리듬 맞기치기, 악보 만들기, 약식 음악회 계획하고 연습하고 공연한 것까지 다 음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현장 견학 활동에서 영역별 통합교육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미술 영역입니다. 자, 미술 표현이 그 세부적으로 회상되는 것은 가장 최근의 일과 그 사건이 경험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회상을 하게 하면서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시각적인 기억들은 그 사건 직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미술 매체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본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이제 회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전 경험도 회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해온 스케치와 사진은 세부적인 그림, 색칠하기, 인쇄 그림 혹은 콜라주를 하는데도 기초를 제공하는데 이제 이 미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쓰기 영역에서는 자, 현장에 대한 그 표현을 글로 나타내는 것도 현장 견학과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돌아온 후에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또 학급을 대표해서 한 명의 어린이가 편지를 써도 되고 또 한 집단 어린이들이 다 이제 쓸 수도 있고 편지 내용에는 현장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제기된 그 새로운 질문들과 이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견학 후에 이제 어린이들이 해온 활동을 이제 와서 보도록 현장 사람들을 나중에 또 이제 이 교실에 초청해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도 이제 여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성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쓰거나 또 게임판을 만들기 위해서 또 현장에 경험한 토픽을 가장 관심 있는 면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쓰는 것도 또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뭐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쓰기는 현장의 사물들이 어떻게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와 같은 이 사실에 이제 초점을 두고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쓰기하고 이제 2단계 쓰기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장 견학 갔다 온 후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학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수학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아실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기는 힘드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수학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부분과 전체가 수죠. 수세기도 수죠. 비교도 수죠. 수학이잖아요. 분류, 모양, 이분법, 원형도표, 셈활동, 순서짓기, 비례, 막대 그래프, 서열화, 1:1 대응 측정하기 뭐 전부 다 이제 수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이 샤드 교수님이 그때 우리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자, 꽃이 있어요. 꽃의 부분과 전체를 보세요. 전체는 꽃 한 송이고 꽃 하나죠. 꽃나무 하나죠. 근데 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서 셀 수 있는 수를 셀 수 있는 거 문은 2개고 라이터에 이제 여기 동글동글한 거는 8개고 또 창문은 7개고 바퀴는 뭐 6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라는 거죠. 수세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비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토끼와 고양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리는 4개 있다는 거, 다리. 자, 벤다이어그램에서 수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귀는 2개 있다는 거죠. 근데 토끼는 짧은 꼬리가 있고, 특징이 깡총깡총 뛴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긴 꼬리가 있고, 안 뛰고 걷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에서, 나무 막대기는 막대기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또 암석 부스러기는, 암석 부스러기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모양인데 그 자동차에서 원형은 어떤 것이고 직사각형은 어떤 것이고 삼각형은 또 원은 어떤 것인지 그 도형을 이제 모양을 보는 거죠. 자, 이분법 이게 2개 딱 잘라지는 거예요. 낮과 밤 정확하게 이분법이죠. 병원 작업 뭐 이제 이 병원 작업을 하는데 낮에는 뭐 하고 밤에는 뭐 하고 이제 이런 거죠. 남과 여 이런 것도 다 이분법이죠. 이제 이분법적인 표현도 전부 다 수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표에서 자, 머리 색깔이 뭐 브라운 컬러가 이제 55%면 뭐 블랙이 20%,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갈색이 2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그 100%에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게 원형 도표죠. 파이 차트로 그래, 파이 차트. 그 다음 이제 셈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거죠. 수세에서 계산을 하는데 자, 계란이 여기는 보니까 12개가 한 다수로 돼 있어요. 우리는 10개가 한 줄이잖아요. 그러면 12개씩 3개가 있으니까 36개죠. 이 수 연산, 수 개념 계산하는 거죠. 그 셈활동 하는 게 수학이죠. 그 다음 이제 순서를 보세요. 이제 앞으로 봤다가 옆으로 봤다가 뒤로 보죠. 이게 순서죠, 순서. 이것도 수학이라는 거죠. 비례를 한번 보세요.
예, 나무가 이제 100%인데 반으로 접으면 50%죠. 자,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예, 자, 왼쪽에는 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뭐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뭐 종류나 뭐 특색 이런 거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탐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수학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세면서 그린 활동들을 표시하게 되고 학습한 것에 대한 쓰기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에 대한 정보, 원인과 효과의 이제 효과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물체를 가지고 셈하는 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우리는 아직 이제 그 뭐 곱하기 나누기는 못하는데 초등학생들은 이걸 할 수 있고 또 기호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되는 것도 다 수학적인 표현이죠. 자, 부분 전체죠. 수와 단어로 표현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 물체들은 단어나 수를 사용한 설명문과 함께 또 제시될 수 있습니다. 분류 활동은 어린이들이 그 속성과 범주를 이해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죠. 뭐 말랑말랑한 거, 뭐 딱딱한 것끼리, 뭐 색깔끼리, 모양끼리 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속성과 범주를 하게 되는 거 돕는 게 수학적 표현 중에 분류라는 거죠. 자, 비교는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이 아까 토끼하고 고양이 알아본 거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표현의 내용인데, 자, 지도가 있어요. 자, 시간표가 있어요. 앞에 시간표는 우리가 수학적 표현에서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사회과학의 표현에서는 자, 1985년에 5월 달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글이 들어가 있죠. 또 1년 있다가 걸었어요. 그 다음에 첫 애완동물을 갖게 됐어요. 이제 만 2세 됐을 때, 만 3세 됐을 때 바퀴 2개 달린 탈 것을 뭐 탈 수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한 만 5세가 돼서 이제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그 했던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인데 이제 개미의 그 단면도예요. 이왕 개미도 있고 막 이제 어떻게 이제 유충해서 어떻게 해서 개미집을 그려놨죠. 이제 이것도 사회과학의 표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에서 수학의 순수와 다르게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올 때까지 이제 학교에 올 때까지 집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제 활동을 하나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기상을 해서 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순서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으로 표현된 거예요. 욕실로 가서 아침 식사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학교에 간다. 이건 순서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인데 학급의 아이들 이제 눈과 머리 색깔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 색깔이 갈색인 아이. 자, 그 다음에 또 눈 색깔이 파란색 아이는 애슐리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사회과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용도의 이제 가계도인데, 자, 이 가계도는 이제 그 사회복지적인 표현에서는 여자는 동그라미라고 남자는 네모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바꾸면 이 가계도가 제대로 이제 되는 거죠. 친가, 외가, 거기서 엄마, 아빠 낳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자, 소에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이런 얘기 나왔죠. 소에서 우유가 나와서 우유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소에서 치즈를 만데 이 치즈로 피자를 만들고, 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유에서 치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스크림 뭐 샌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로우 차트는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망인데 웹 형태로 이제 그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 야채는 뭐고 고기는 뭐고 이래서 곡물은 뭐고 이렇게 과일은 뭐고 후식은 뭐고 이렇게 쭉 망으로 표시하는 것도 사회과학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의 주기예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이제 다 자란 이 곤충으로 바뀌기까지 그 생명의 그 사이클이죠. 이제 이것도 다 사회과학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 영역이 있는데 게임 영역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윷놀이를 한다 그랬을 때 게임의 규칙을 정하죠. 그러면 백두가 나면 뒤로 한 칸 물러간다든지 뭐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지게 한다든지 말을 우리가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얻고 또 갈 수 있다든지 이 규칙은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이제 더 재밌게 되는 거죠. 자, 만 5세 정도 되면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신체 게임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거. 위에서는 조작하는 게임,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는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신체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일이 이제 주제면 두 팀이 나눠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반환점으로 돌아온다든지 과일 모형을 굴리면서 반환점 돌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제 게임 영역에서 통합교육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음악과 극놀이인데 자, 음악은 음악을 뭐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개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고요. 극놀이는 정말 그 주제에 맞춰서 동화 속에 있으면 동화의 것을 재현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극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통합교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악은 음악적 표현한 게 다 들어가면 되고 자, 극놀이는 우리 예술 경험에서 이제 극화놀이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극놀이로 표현하는 거 거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는 이제 같이 해놨지만 우리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요리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야. 도대체 요리 영역 교육과정이 어디 들어가나 참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리 영역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통합교육에는 우리 교육과정에 따로 없지만 통합교육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요리 활동을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 탐구에서 그럼 요리를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걸 본다 그러면 탐구하는 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또 요리에서 뭐 수를 이렇게 강조한다 그러면 수학적 탐구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그걸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만 알면 그것을 우리 교육과정에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는 교육과정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요리에서 요리 이름을 안다, 뭐 이제 그 말해본다 그러면 또 사소통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요리할 때 뭐 질서를 지키고 뭐 서로 이제 양보하고 이런 거 하면 또 사회관계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나름이란 거죠. 통합교육에 어디다가 넣을 것인지 선생님들이 전문가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제 교육과정을 보고 넣으시면 돼요. 자, 현장 견학 후 활동이 있는데 현장 견학을 이제 갔다 와서 교실에서 이제 토의를 또 하잖아요. 이제 갔을 때 뭐 어떤 게 있었고 또 그 과정에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누가 이야기했고 또 이제 보고 배운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됐는지 질문 목록에서 뭐를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흥미로웠던 거 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견학을 토해보는 그 전체 모임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이제 바로 뒤에서 견학한 것을 기초로 활동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견학 활동한 후에 스케치 온 것을 또 상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도표로 이제 만들거나 또 만들기, 글로 쓰기, 또 현장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또 새롭게 나타난 그 질문 목록에 대한 조사 탐구 활동 이런 것이 현장 견학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2단계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2단계 전시에 영역별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2단계의 전시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교육계획안입니다. 교육계획안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단계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프로젝트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제 그 교육계획안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1단계는 쉬워요. 그런데 갈수록 통합교육이 나오고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전문성이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사들 평가하는 것도 프로젝트에서 보는 거, 교육 과정은 얼마나 선생님들이 알고 이제 거기에서 구성주의로 하면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통합 교육을 이루어서 이제 진짜로 교사 중심이 아닌 유아 중심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교육기관의 평가에도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평가를 참 잘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알고 나면 평가 지표도 너무나도 이제 쉽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뭐 일상적으로 하는 게 뭐 다 들어있고요. 프로젝트하고 관찰 평가는 정말 전문적인 전문성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참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더 이제 여러분들 통합교육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